저희 파티에 김희서 학생이 처음으로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네, 김희서 학생? 네, 네. 김희서 학생은 지금 인턴으로 있는데요. 새 학기에 이제 석사과정 들어올 건데요. 저희 파티. 그래서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뭘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소개해 주기로 했어요. 이, 김희서 학생? 네. 네. 시작하시죠. 그, 카메라 켜야 될 것 같은데. 음, 공유, 슬라이드 공유, 공유. 음, 음, 거기 음, 지금까지 배운 실험 방법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자꾸 끊기는데요? 약간? 음, 잘 오케이. 들리나요? 네, 이제는 좀 괜찮다. 음, 먼저 목차는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트랜스펙션, 트랜스덕션, LDHSA, 웨스턴 블럿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음, 먼저 트랜스포메이션은 형질 전환으로 외부 DNA를 숙주세포에 도입하여 유전적 성질을 바꾸거나 원하는 유전자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외부 DNA를 박테리아, 주로 이코아이 내부로 도입하는 과정으로 박테리아는 본래 외부 DNA를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음, 화학적, 화학적 처리를 통해 홈셀 상태로 만든 뒤 사용합니다. 화학적 처리는 염화칼슘의 칼슘 이온이 음이온의 세포막 인지질 음전화와 결합하여 DNA와 반발력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영하 80도씨에 반된 콘셀을 열을 위해서 천천히 녹인 후 이후 DNA를 세포에 넣고 30분간 얼음 위에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때 DNA가 세포 표면에 흡착되고 이후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픽샷을 하여 42도의 열을 순간적으로 가해 세포막에 일시적인 구멍을 내어 DNA를 안으로 밀어넣는 원리로 열을 가할 때 칼슘 이온이 칼슘 이온이 전하 장벽을 낮춘 상태에서 세포막 안팎의 온도 차이가 생기며 일시적인 구멍이 생기고 이로 인해 DNA가 내부로 유입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아이스에 넣어 열 충격을 받고 세포막을 밀봉합니다. 이후 SOC 배지에 1시간 동안 37도에서 배양을 합니다. SOC 배지는 글루코스를 통해 박테리아의 다른 이화작용을 억제해주고 세균이 빨리 자라고 회복하게 해주는 배지로 트랜스포메이션 후 컴셀의 회복 및 성장을 돕는 영양이 풍부한 배지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시킨 후에는 항생제가 포함된 배지에서 배양을 하여 플라스미드가 성공적으로 들어간 진주만을 선택적으로 얻게 됩니다. 음, 다음으로는 트랜스펙션입니다. 트랜스펙션은 세포 내로 외부 DNA, RNA를 인위적으로 주입하여 특정 단백질의 발현 및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트랜스펙션에서는 주로 리포, 리소좀, 리포솜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리포펙타민이라는 시약은 양전화 리포솜이 음전화 DNA를 감싸 리포플렉스를 형성한 뒤 세포막과 융합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음전하를 띠는 DNA와 양전하를 띠는 리보솜이 정기적 인력을 또 결합하여 리프플렉스라는 복합체를 만듭니다. 형성된 리프플렉스가 세포막에 접촉하면 세포가 이를 감싸 안으로 끌어들이는 엔도사이토시스 과정이 일어납니다. 세포질 안으로 들어온 리프플렉스는 엔도솜 안에 갇힌 상태가 됩니다. 엔도솜 내에서 지질 혼합이 일어나며 주머니가 터지고 DNA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DNA가 핵 안으로 들어가야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이렇게 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DNA들은 리소솜으로 인해 DNA가 잘게 부서져 버립니다. 또 저희 실험실에서는 피팽 믹스를 사용하여 렌티바이러스를 만드는데 렌티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에 속한 RNA 바이러스로 숙주에 본인의 유전체를 넣는데 분열세포와 비분열세포 모두 발현이 되어 다양한 세포주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팽 믹스에는 개그, 폴, 레브, VSVG가 들어갑니다. 개그와 폴은 구조 유전자와 복제 유전자이고 레브는 RNA를 세포질로 이동시키는 단백질이며 VSVG는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로 지질 결합 및 세포막 융합을 통해 바이러스 침입을 매개하여 포유류 세포나 비포유류 세포 모두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덕션인데요. 트랜스덕션은 바이러스 감염력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렌티바이러스의 목적 유전자를 실어 세포에 감염시킵니다. 바이러스가 스스로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특히 유전자 숙주의 지놈에 삽입되게 하여 유전자를 계속 발현하는 스테이블 셀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가 박테리아에부터 자신의 바이럴 DNA를 주입합니다. 바이러스의 DNA가 박테리아를 장악하여 원래 있던 박테리아 DNA를 조각내고 바이러스 자신의 복제본을 대량으로 만듭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들이 조립되는데 이때 일부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자 대신 잘려버린 박테리아 DNA 조각을 담게 됩니다. 박테리아가 터지면서 나온 바이러스들이 다른 박테리아를 감염시킵니다. 이때 박테리아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는 다른 박테리아에게 이전 숙주의 DNA를 주입하게 됩니다. 주입된 외부 박테리아 DNA가 새로운 숙주 기능과 합쳐지면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납니다. 렌티바이러스의 경우 역전사 과정을 거쳐 숙주의 지놈에 직접 삽입되게 되므로 세포가 분열해도 유전자가 사라지지 않는 스테이블 셀 라인 구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LDHSA입니다. LDHSA는 세포의 산열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하는 LDH는 안정적인 세포질 요소입니다. 세포막이 손상될 때 방출이 되는데 LDH는 크기가 커 완전히 손상이 되어야만 방출이 됩니다. LDH 방출량 측정은 세포막의 완전성을 평가하고 세포 독성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법입니다. LDH는 세포를 직접 깨지 않고 배양액만 수거하여 세포막이 손상된 세포에서만 LDH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배양액만 수거합니다. 수거한 배양액에는 NAD 플러스 락테이트 그리고 INT를 넣습니다. LDH는 락테이트를 피루베이트로 바꾸면서 NADH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NADH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 전자를 디아포레이즈 효소에게 전달합니다. 디아포레이즈는 이 전자를 받아 최종 기제인 INT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전자를 받아 환원된 INT는 무색에서 붉은색을 띠는 수용성 침전물인 포르마잔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것을 흡광도로 측정을 하여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세포가 많이 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배양액뿐만 아니라 펠렛도 일부러 트라이톤 엑스베린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로 세포막을 파괴해 나오는 LDH 양을 측정하여 배양액에서 나온 LDH의 양이 전체에서 몇 %인지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턴 블럿은 혼합된 단백질 시료에서 특정 단백질만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실험입니다. 가장 먼저 세포나 조직을 라이시스 버퍼로 깨뜨려 단백질을 추출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도록 프로테이진과 포스파테이즈 이니비터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추출 후에는 샘플을 동일한 양으로 맞추고 싶을 때 브래드포드나 BCASA를 통해 단백질 농도를 정량하여 샘플을 동일한 양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후 SDS 페이지는 농도를 맞춘 시료를 SDS 페이지 젤에 로딩합니다. SDS는 단백질을 은전화로 코팅하고 구조를 펼쳐주는 역할을 하여 단백질이 오직 균자량 크기에 의해서만 분리되도록 합니다. 젤의 밑부분이 스태킹 젤에서 샘플을 한 줄로 모아주고 러닝 젤에서 크기별로 공격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젤 특성 또한 SDS 폴리펩타이드 복합체 이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페이스 젤은 일정한 기공 크기를 가진 불활성 아크릴라마이드 고분자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중합제인 암모니움 펄슈페이트와 촉매제인 테트라메틸렌디아닌을 첨가하여 제조됩니다. 기공 크기는 젤 내 폴리아크릴라마이드 농도를 조절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홍도 겔은 기공이 커서 대부분 단백질이 통과할 수 있으므로 고분자량 단백질을 분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반대로 고농도 겔은 기공이 작아 큰 단백질의 통과를 크게 제한하므로 저분자량 단백질을 분리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이후 트랜스퍼는 젤 속에 분리된 단백질이 불안정하므로 이를 단단한 멤브레인으로 옮기기 위해 합니다. 정기적인 힘을 이용하여 젤의 단백질을 멤브레인으로 이동시킵니다. 이후 블락킹 과정을 거치는데 멤브레인은 단백질 결합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체가 단백질이 없는 빈 공간에 달라붙는 비특이적 결합을 막기 위하여 BSA나 스킨밀크 용액으로 빈 공간을 미리 채워줍니다. 1차 항체 반응 이후 1차 항체 반응을 하는데 찾고자 하는 타겟 단백질에만 결합하는 1차 항체를 처리합니다. 보통 4도씨에서 오버나잇으로 반응시켜 결합의 특이성을 높입니다. 1차 항체 결합하는 이후 1차 항체에 결합하는 2차 항체를 처리합니다. 이 항체는 보통 HRP라는 효소가 붙어 있어 나중에 빛을 내는 신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각 항체 처리 사이에는 PBST 용액으로 충분히 씻어주며 불필요한 결합물을 제거합니다. PBST는 PBS와 트윈20이라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를 넣어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ECL 시약을 처리합니다. HRP 요소가 ECL 기질과 반응하여 빛을 내면 이를 암실에서 필름이나 디지털 장비로 촬영합니다. 최종적으로 얻은 밴드의 두께를 분석하여 단백질 발현량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실험실에서 배웠던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거는 학생들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해 주세요. 우리 김의서 학생한테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려요. 쉐바? 쉐바? Yes, Professor. Do you have any question to 의서?
Uh, no, I no think idea. you can give her the many questions because all the process you already trying. You are good at each process, so you can question to either anything. Um, I do not have You do not have what? a question. I, Just one question. okay, It will maybe, maybe. um, Mhm. how does the lenti X help concentrate the virus after collecting the, she's explained the process of transfection, Uh, Transduction, possibly transfection, yes. transduction. So how does she concentrate the virus 아, before transduction is 어, my question. 음, 오케이. 김희수 학생 이해했어요? 아, 질문? 잘 안 들려가지고. 오케이. 그, 제가 대신 질문할게요. 그, 쉐바 선배님이 그, 어떤 방식으로 렌티바이러스 파티클을 아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유전자를 끼워 넣은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네, 트랜스펙션을 통해서 어, 셀에다 넣은 다음에 그래서 렌티바이러스 파티클을 만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세포한테 주면은 잘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셀 라인도 잘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네, 과정을 트랜스덕션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숫자가 부족해서 그 농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거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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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어떤 경우에는 바이러스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농축을 합니다. 농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렌티엑스 쉐바. What we call that reagent for concentrating lentivirus particle? 렌티엑스? Yes, lenti X concentrator. 렌티엑스. 렌티엑스 컨센트레이터라고 그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폴리머로 된 솔루션인데 그 방법이 되게 희한한 게 엄청 큰 몰리큘이 들어가 있는 콜로이드 솔루션에다가 바이러스를 섞게 되면 바이러스가 지들끼리 크기 때문에 뭉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침전으로 바이러스를 컨센트레이션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할 거예요. So usually, Sheba, when you are doing the transfection with the lentivirus, you are concentrating your virus Yes, with a lentiX concentrator. yes, we all. 그런 방법도 있어요. 보통 Mm, 그렇게 해요. mm, 파티클 수가 적어서. okay. Okay, good question. Good recommendation. And 이소림 학생, 이소림 학생, 이소림? 네, 우리 김의사 학생한테 조언이나 질문 하나 해주세요. 음, 내가 보기에는 웨스턴 블라스는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거의 신의 경제 이르지 않았나? 제가요? 네, 제 생각엔 그래요. 잘하잖아. 뭐, 운이 좋아서 그렇죠. 에이, 뭔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운으로만 사나? 그렇지 않은데. 네. 오케이. 아, 질문이나 아, 조언 하나 해주세요. 김의사 학생한테. 질문할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뭐 하나 질문해, 그래도. 질문 아니면 뭐, 조언 하나만. 조언이요? 응, 음, 응.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응.
우리 송다정 언니, 김희서 학생이 98년생이에요? 저 03년생. 아, 쏘리, 98이 아니시. 일단 03년. 송다정 언니, 우리 김희서 동생한테 질문 하나 해주세요. 송다정 학생? 송다정 학생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질문해 주세요. 저 마이크가 안 돼서 이소림 선생님 걸로 네, 뭐, 어쨌든 뭔 얘기해도 상관. 될까요? 네, 해도 되지, 당연히. 음.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아, 웨스턴 블러 탈 때 어떤 항체를 써봤는지. 김희수 학생 질문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인주린원 항체랑 네, DFNA5 항체랑 어, GDH 를, 들어봤어요. 예, 그 중에 뭐가 제일 잘 나와요? 하우스키핑 유전자인 응? GDH가 예, 그 제일 얘기해줬네. 잘 나왔던 것 하우스키핑 많아서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딩 스탠다드로 쓰죠. 로딩 어마운트 컨트롤 할 때. 이렇게. 에, 한유진 학생, 한유진, 네. 예, 질문해 주세요. 음. 트랜스덕션은 아마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렌티바이러스 트랜스덕션은 아마 엄청 많이 했을 텐데. 거의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질문 하나 있어. 질문 없어요? 응? 어, 응. 그러면 누가 질문해 줄래나? 조성현 학생? 우리 조성현 학, 이거 전에 논문 스터디 한번 했었어요. 애들이 해서 한번 웨스턴 블롯 한번 했었고, 그래서 아마 알 예. 텐데,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도 한번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 알 겁니다, 아마. 까먹었나? 열심히 조성현 학, 했었는데. 조성현 학생? 네, 질문해 주세요. 우리 조성현 학생은 몇 년생이세요? 03, 예? 03이요. 오, 그러면 김희서 친구한테 질문 하나 해주세요. 김희서 03, 맞죠? 음. 저도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지. 뭐 없는 거 없으면 없을 것 같다는 거. 그냥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고은별 학생, 고은별, 고은별 학생 질문 우리 김희서 친구한테 질문 알려주세요. 아, 마이크가 안 너 지금 된답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돼요. 오케이. 음. 그러면은 또 누가 있냐? 김예은 학생, 우리 김희서 친구한테 질문 하나 해주세요. 제가 참고로 우리 직접, 내가 김희서 학생 자랑하려면 하면은 뭘 자랑하냐면 우리 김희서 학생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중학교 맞죠?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 중학교 맞아요? 네. 네, 중학교 때가 축구 선수. 50m를 6초에 돌파한 사람이에요. 6초. 50m 6초 하면은 감이 안 오시죠?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날리는 애들이 12초 뛰었어요. 12초.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축구계의 큰 별, 국가대표 차범근 선생님께서 11초 뛰어가지고 독일 갔어요.
근데 우리 김영은 학생이 50m 6초. 그럼 거의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 빨라요. 김영은 학생 질문 하나 해주세요. 잡소리 했듯. 예. 우리 김의서 친구한테 질문 하나 해주세요. 직접 실험을 했던 게 아니라서 잘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질문할 수 있지. 뭐 직접 해봐야 질문하나? 안 해보면 더 질문할 거 맞지. 경험은 없습니다. 네? 없다고? 오케이. 네. 하마나, 하마나, 하마나. Yes, yes, Professor. Please, the give the question to Junior 김의서. She's just learning the very basic, so I will ask very basic question. Does she know why we perform Western blot? 웨스턴 블lat을 왜 하는데? 김의수 학생, 우리 타마나 선배가 질문을 하네요. 웨스턴 블lat은 왜 합니까?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은 이구성 T셀에서 인줄린을 시켜서 음, 그거를 웨스턴 블라스로 내려가지고 딘줄린 항체를 붙었을 때 낙아웃이 된 거면 항체 밴드 진하기가 안 지나거나 없이 나오고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웨스턴 블라시를 그러니까 그거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웨스턴 블lat을 하는 이유는 단백질의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서 퀀티테이티브하게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하기 위해서. 다만아 Yes, 김희서 Professor. told us Western blot performed for the quantifying the protein amount. Now he is doing the Ninjurin 1 knockout experiments, so she need to confirm the knockout cells from the wild type. Okay. Okay. 조성현. Imran Khan, are you there? Are you there? He just went to do Ah, information. he's still measuring something. Okay. Yes. 한유진 학생 질문 없어요? 한유진이 사수인데 거의. 우리 김희서 동생한테 후배한테 질문은 있을 것 같은데. 다 가르쳐줬잖아, 이거, 그쵸? 네. 가르쳐준 사람이 질문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조언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오늘 오늘, 48시간 바이러스를 하베스트 했는데 소리가 끊기는데요, 약간. 들리시나요? 이제는 들린다. 아, 네. 예. 오늘 48시간 한 거 하베스트를 했을 텐데 아까 교수님께서 렌티엑스 얘기했을 때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넌 한번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 죽었어.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유진 학생이 김희서 동생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아, 네.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그러면 또 질문 다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김희 교수님만 질문 안 하고, 저는 질문 없어요. 별로. 저는 좀 잡소리 같은 얘기만 좀 해보려고. 저기, 김의서 학생, 아까 했던 트랜스포메이션은 왜 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긴 하는데, 가장 많이 썼는데. 외부 DNA를 숙주 세포에 투입해서 일정적 성질을 바꾸거나 원하는 유전자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그건 왜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굉장히 이거 많이 했거든, 나도. 이것 때문에 아마 이콜라이 하지만 노랗게 돼서 뿌옇게 되면서 아마 이상한 오줌 같은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잘못, 누가 농담식으로 그냥 설사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물어볼게요.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원하는 유전자나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그렇긴 하죠. 단백질은 어디서 얻어요?
단백질 어디서 얻어요? 잘 모르나 본데요. 이거는 예, 쉐바 학생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 이거 영어를. 쉐바, you need to answer instead of 김의서. So when we require some kind of a protein, we call that the recombinant protein. When you Right. making the recombinant protein, what kind of cell or cells can we use? We usually adapt MYC T cells, suspension media. 아, Or you mean 오케이. suspension or CHO cells? 조셀. Yes, CHO cells. 오케이. So 그 리컴비넌트 프로테인을 만들 때 우리는 보통 초셀이나 투나잇3 T셀을 쓰죠. 그렇죠? 쉐바, we are using the 투나잇3 Tcell for making the recombinant protein expression, right? Yes, large right now amount we're of, using right. MYC. Yes.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리컴비넌트 프로테인을 만든 그 미생물은 저 생명체는 이콜라이. 대장균에서 만들었어요. 지금도 많은 그 제조학 단백질로 판매되고 있는 거는 대장균이 만들어요. 대장균. 근데 복잡한 구조의 단백질은 대장균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사람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단백질은 이콜라이에서 만들 때 구조가 다 깨져서 나와요. 제대로 된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이 아미노산 폴리펩타이드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사람 단백질은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극히 간단한 구조만 리컴비넌트 프로테인으로 만들고 또 구조가 다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나온 단백질들을 우리가 올바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텝을 거쳐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랩에서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만들 때 우리가 휴먼 오리진 셀이나 초셀, 차이니즈 햄스터 오바리 셀이라고 그걸 쓰고 있어요. 예, 초셀하고 투나잇3 T셀 시스템. 쉐바, 쉐바 학생이 아주 잘해요. 단백질을 잘 만들고 있어요. Sheba, we have much of a construct for preparing protein from the 293T old CHO cell, right? Do you remember? Yes, we You do. cloned maybe in your future you need to make another recombinant protein and try in the cell or Yes, system. Okay? You. Okay. 음, Yes.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웨스턴 브로 할 때, 스킨미트를 넣잖아요. 스킨미트를 넣잖아요. 그러면 멤브레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스킨미트 안 하고 그냥 안티바디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안 들리는데. 자, 내가 안 들리. 내 컴퓨터가 이상인데. 아, 저도 안 들립니다, 잘. 예, 잘 안 들려요, 김희석. 예. 자, 김희 교수님 질문은 스킨밀크를 처리하지 않고 항체를 붙이게 되면 어떤 웨스턴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들리나요? 응? 아, 들려요. 네. 원하는 단백질 얻을 수 있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하는 단백질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항체가 붙어서 원하는 곳을 못 띄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스킨미크 안 하고 그냥 하면 사진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잡밴드 특징이 훨씬 나고 네? 잡밴드가 많이 나온다고요?
잡밴드가. 잡밴드가 잡밴드가 나와요? 어떻게 시꺼멓게 나올 됐어요? 거예요, 아마. 다, 전부 다 시꺼멓게. 완전 까맣게 나올 시꺼멓게. 거예요? 예, 네. 완전 시꺼멓게. 스킨밀크는 빈 공간을 채워주는다는 의미가 있고, 거기 단백질이 있는 데는 스킨밀크가 안 붙기 때문에, 그 프라이머리 안티바디가 기본적으로 단백질에 논스페시픽하게 다 붙을 수 있는데, 스킨밀크로 블라킹을 하고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로 거기서 내린 전기용동한 단백질에 바인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웨스턴 블롯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떼어내느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트윈 20이 들어간 PBST로 그 워싱을 하게 되면 떨어질 때 속도 차이. 내가 그 안티바디가 스페시픽하게 붙는 부위보다는 논 스페시픽하게 안티바디가 바인딩한 그 단백질이 먼저 떨어져 가니까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킨 밀크는 빈자리를 채우는 거고, 스킨 밀크는 이게 사실은 이거 잡소리 한번 얘기하자면, 그 우리나라에도 스킨 밀크를 팔거든요. 그저 탈지분유라고 들어봤어요? 탈지분유. 탈지분유 시장에 팔아요, 의외로. 남양분유하고해서 만든. 근데 그 탈지분유가 탈지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탈지분유 최고는 우리 미국의 카네이션 회사의 카네이션 탈지분유가 스킨밀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에도 카네이션사에서 나온 탈지분유가 있습니다. 한 숟가락 먹어보세요. 그 맛, 저는, 음, 네, 저 그거 많이 써서 했습니다. 저 그 예, 가루로 된 거 해가지고 그거 많이 그렇죠. 했을게요, 저도. 카네이션사가 탈지분유 잘 만들어요. 그래서 탈지분유 스킨밀크라고 하면은 카네이션사의 탈지분유라고 상표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빨갛게 빨간색. 해가지고 빨갛고 하얗게 옆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빨간색. 그 칼찌분유가 탈찌분유로서는 남양분유의 탈찌분유는 그 그레이, 누런 색깔의 파란색 오는 건데 그 탈찌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거. 탈찌가 잘 안 돼서 녹질 않아. 녹질 않고 퍼트려야 되는데 서스펜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또. 그래서 카네이션사의 탈찌분유가 최고다. 실질적으로 탈찌분유다. 그거였어요. 우리 탈지분유 있어요. 카네이션사의 탈지분유. 아무도 맛있었습니다. 안 먹더만. 아, 맛있었습니다. 저기 김은수 학생 그 가장 아마 공통적인 질문을 할 때 그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어떤 걸 쓰세요? 어떤 성격의 안티바디를 쓰세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구나. 자, 저기 프라이머리 안티바디가 두 가지 형태의 안티바디가 있는데 어떤 걸 써요? 모르는구나. 그래도 내가 설명해 줄게. 그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는 보통 그 동물에다가 항원을 다이렉트하게 어주번트랑 같이 찔러가지고 만들었을 때 다양한 종류의 한 가지 그 단백질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안티바디가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폴리크로날 안티바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폴리클로날 안티바디를 가지고 바인딩을 잘 하는 놈을 한 가지 성질만 가지는 안티바디, 그걸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라고 하는데,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이브리도마라는 걸 만들어서 그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를 평생 분비하는 세포를 만들어서 한 가지 종류만 따로따로 분리한 안티바디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에 하나 써요. 장점은 폴리크로널 안티바디를 쓰게 되면 대부분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나오지만 논스페시픽한 바인딩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 폴리크로널 안티바디는 보통 쥐에서도 만들고 고트, 염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토끼가 제일 많지. 토끼에서도 만드는데, 문제는 그 폴리크로널 안티바디를 만드는 과정이 잔인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실험실 연구 윤리, 동물 윤리에서 그게 걸려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폴리클로널 안티바디는 안 쓰는 추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판매하는 폴리클로널 안티바디는 애초에 토끼에다가 주사해서 만든 폴리클로널 안티바디를 쟁여놨다가 그거를 조금씩 팔고 그게 다 떨어지면 안 파는 이제 생산이 중단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기본적으로 그 교과서에 나오기로는 고등학교 교과서도 나와요. 거기는 그 G의 하이브리도마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G의 그 백혈병 세포주, 백혈병이라는 는 혈액 내에 있는 모든 세포를 기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혈액 세포 중에서도 항체를 만드는 플라즈마 셀이라는 셀에 암이 생기면 그걸 갖다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데 이 골수종 세포에다가 내가 만든 안티바디를 만드는 플라즈마 셀을 퓨전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만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만들어서 파는데 예전에는 그 쥐에서 나온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하면 쥐에서 나온 게 다였는데 요즘에는 레빗에서 만드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최근 방법은 안티바디 테크놀로지가 엄청 발전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벤처 회사들, 그 유명한 회사들 보면 안티바디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항체 공학으로 회사 차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항체의 모양 중에서 그 단백질이라고 하면 뭐하고 우리가 그걸 어려운 말로 항체가 인식하는 부위를 에피톱이라고 하는데 그런 에피톱을 인지할 수 있는 부위를 빼놓고 그 나머지 부위는 공통된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공통된 부위라면은 그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안티바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부위는 다양성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 회사들은 그 공통된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에피톱에 바인딩하는 아미노산 시퀀스, 그걸 파라톱이라고 하거든요. 파라톱 시퀀스를 며칠 만에 찾아가지고, 그거를 클로닝해서 집어넣어서 리컨비넌트 프로테인으로 안티바디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 엄청 많아요. 제가 아는 회사만도 한 다섯 여섯 군데가 되고 그 코로나 때 유명한 회사 뭔 회사였더라? 그 회사에서 마구마구 주가 뛰고 그럴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로부터 항체를 검사를 하면서 그 항체의 파라톱을 엄청나게 빠르게 찾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젠입니다. 시젠. 시즌인가요? 그 회사에 예, 예. 그 사람들이 발라가지고 그 코로나 치료제로서 항체 치료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 항체로는 택도 없다는 거.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게 기본적으로 벤처 회사의 목적은 그 회사가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일도 없어요. 대부분은 주가가 뛰는 걸 원해요. 예, 주가가 확 뛰면 그 사람들은 우르르 해가지고 그걸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벤처에서의 문제가 그거예요. 야부리가 거기까지 흘러갔는데 그 회사들의 목적이 반드시 건전하게 내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득을 내겠다는 건전한 생각보다는 일시적으로 주가 뛰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애석하게 그래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된 거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아까 하여튼 잡소리 하고 모노클로널 있습니다. 폴리클로널 안티바디. 예. 예, 참, 폴리클로널 안티바디하고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있어요. 맞아요. 폴리클로널 안티바디는 전혀 실패할 확률은 별로 없어요. 논스페시픽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윤리적으로 세계적으로 안 만드는 추세가 돼버렸어요. 안 만. 근데 그게 뭐가 이렇게 잔인한지 난 모르겠어요. 예. 피 빼는 게 잔인한가? 뭐, 그거 하면서 계속 기관마다 알았어, 계속 알았어. 꽂아놔, 예. 그 꼽아놔야 항체를 되니까. 만들려면은 토끼에다가 주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주로 토끼는 혈관이 귀에 발달돼 있어요. 토끼 귀 크잖아요.
그 귀혈관이 되게 좋다고 절사하기가. 그래가지고 토끼한테 항원 주사할 때 이런 모가지만 달랑 나오는 케이지에다가 이런 상자에다 넣고 토끼를 갖다가 에다가 주사 막 하는 거예요. 주사를 계속 해요. 그 과정이 아마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놓고 동물 실험하다 픽업하는 보면 과정이니까. 이번에 우리 이 송다정 학생이 리버 퍼퓨전 할 때 보니까 그런 거하고는 게임도 안 되던데 뭐 잔인하기는 이를 말할 데가 없던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제가 참고로 에피소드를 말하면 토끼는 절대 강아지 앉듯이 앉으면 안 돼요. 제가 그 항원 주사하다가 강아지 앉듯이 앉았는데 토끼가 발로 차가지고 다 핥혀. 내 몸에 완전 핥혔어, 핥혔어. 토끼는 그렇게 잡으면 안 돼. 목덜미를 자꾸 저기 옮기고라 그래야지. 이렇게 앉겠다는 생각을 그런 천진난만한 생각하다 아작났죠, 저 옛날에. 이제 옛날 얘기다. 아까 또 잡소리긴 한데, 쥐한테 물렸을 때는 절대 손 흔들면 안 돼요. 그냥 쥐가 놓기 전까지 하지 않으면 그 이빨이 그 피부에 붙이기 때문에 절대 물렸을 때막 화내면 안 돼요. 뭘 하면 안 되는데요? 쥐가 물었을 때 화내면 음, 안 된다고요. 그때는 그냥 놓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 잘못해서 손에다가 이빨이 그 저기 피부에 박히고 막 그래요. 음. 제가 경험했어요. 아, 뭐, 그 전에 제가 물어볼게요. 헤비 체인하고 라이트 체인 들어갔어요? 네? 헤비 체인하고 라이트 체인 들어갔어요? 아니, 그 상체가, 김희서 학생 네. 항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우리 시간 있을 때 우리 항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션을 같이 저희 세미나 한번 해요. 항체의 구조. 예. 항체의 구조 재밌어요. 항체가 어떤 그리고 모양으로 생겼는지. 음. 그리고 저희 실험할 때, 저희 때 실험할 때, 웨스턴은 여자만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웨스턴 잘했는데. 아, 왜 그랬냐면, 디벨로퍼 있지 않습니까? 디벨로퍼. 필름 감각할 때 디벨로퍼 있지 않습니까? 픽서하고. 예. 디벨로퍼에 그 불임 성분이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 예. 예. 농담식으로 했는데, 음. 그 전에 혹시 바바라 맥클린토크라고 아세요? 바바라 맥클린토크. 여기 한 거 내용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트랜스펙션 쪽 하면, 그쪽으로 하면 충분히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뭘 하셨는데요? 그, 트랜스포점 엘러먼트라고 아시죠? 옥수수 가지고 노벨상 트랜스포 타신 트랜스포점 엘러먼트. 트랜스포점 엘리먼트요? 엘러먼트라고. 모르겠는데요. 트랜스포점 그래. 엘리먼트가 뭐예요? 그게 처음에 이제 옥수수 가지고 DNA가 저기 이리저리 트랜스펙션에서 바뀐다 이걸 처음 해서 했던 옥수수 가지고 했던 노벨상 탄 유전학자 이름입니다. 네, 옥수수 갖고 그분이 뭘 하셨는데요? DNA 번영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영이요? 예? DNA 번영. DNA 이게 DNA 트랜스포 움직이는 거 가지고 이게 이리저리 트란지션 일어나는 거 가지고 이제 그걸로 노벨상 타신 분이죠. 이게 품질이 어떻게 나온다 이런 거 가지고. 음, 음, 하여간 뭐 음. 소리긴 한데 그 다음에 혹시 TMV라고 아세요? TMV 저기 트랜스덕션 아까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바이스. 네네네네. 그, 아까 트랜스덕션 할 때 바, 어, 박테리오파지 해가지고 구조 바이러스 트랜스덕션 시키는 거 있잖아요. TMV 바이러스 구조가 저렇게 생겼어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거. 밝혀낸 게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트랜스덕션 할 때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렸잖아요. 물어보고 싶었어. 왜 저거를 바이러스 왜 저렇게 생겼는지. 그게 TMV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림을 그리면 왜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 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였거든요. 음. 그 그림 괜히 그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참, 웨스턴 브러,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질문을 하는데, 웨스턴 브러 쓸 때 쓰는 젤이 뭐예요? 무슨 젤이에요? 무슨 젤이에요? 젤 이름이. 아크릴 알바이드 젤, 그렇죠. 스테킹 젤과 그걸, 롤링 젤. 음. 근데 그 아크릴 아마이드 젤을 왜 써요? 아크릴 알바이드는 그러니까 그 아크릴 아마이드 젤하고 그, 단백질 디파인 할 때 쓰긴 하는데, 그 아크릴 아마이드를 똑같은 걸 써요? 네? 아크릴 아마이드 젤을 똑같은 농도로 써요? 어, 잘 안 이게 돼. 다시 한 번. 네, 그 아크릴 아마이드 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어떤 걸 써요? 너무 그 아크릴 아마이드 레디메이드로 쓰시죠? 만들어서 쓰지 않죠? 네. 아니, 여기서 그, 레디메이드는 아크릴아마이드 젤을 사서 쓰는 거예요. 만들어진 젤을 사서 쓰냐고. 네. 아니에요. 우리 안 사서 써요. 아, 아, 본인이 그, 만들어 거 제가, 만드는 거. 만들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만들어야 될까요? 레디메이드 안 쓰고 그럼? 왜 만들어야 될까요? 그거는 레디메이드 젤을 많이 안 써봐서 모르죠. 모르는 거죠. 이거 아마 SDS 페이지 젤하고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DNA 아이솔레이션 할 때 쓰는 젤하고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왜, 그, 젤을 왜 만드세요? 아크릴 아마이드 젤을? 분명히 본인이 언급을 했을 텐데. 단백질 샘플을 루팅하고 그건 맞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크릴 아마이드 젤이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전자현미경을 딱, 열어봤을 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약간 주고 네? 어떻게 생겼어요? 아크릴 아마이드 젤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단백질 끌어오른다 그러자. 전기 반응에서 그 극성 구조를 가져서 이제 끌어들인다고 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끌어서. 플러스부터도 마이너스부터도 극성을 해서. 자, 그, 저기 어떻게 생겼냐면, 거기에 공간이 조금씩 있어요. 농도에 따라서 거기에 그 옆에 있는 빈 공간 사이즈를 크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공간에 따라서 큰 단백질, 몰레큘러 웨이트이 큰 단백질을 잡아내느냐, 아니면 작은 단백질을 잡아내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몰레큘러 웨이트가 작은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농도를 맞춰가지고, 아크릴 아마이드 젤이나 SDS 페이지들 똑같은데, 각 농도에 맞춰서, 그, 저기, 하고 DNA 사이즈나 아니면은 프로테인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 그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영준 선생님 랩에서 연구실에서는 직접 만드는 걸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최영준 선생님. 그, 그, 레디메이드 젤을 사실은 미국에서는 많이 써요. 레디메이드 젤. 그렇죠. 많이 쓰는데, 왜냐면은 우리 김희수 학생이 스태킹 젤을 하고, 그 다음에 러닝 젤 얘기해 줬잖아요. 그쵸?
그 스태킹 젤과 러닝 젤의 차이점은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pH가 틀려요. 그렇죠? 스태킹 젤은 pH가 6.8로 산성이고 그다음에 러닝 젤은 8.8로 알카리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만들고 이제 알크릴아마이드는 마르면은 그 플라스틱처럼 변하니까 그걸 만든 거를 사서 쓰려고 그러면 그 pH가 트리스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그 pH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돼야지 원하는 그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pH 그레디언트가 없어져서 오래 보관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레디메이드 만들어진 젤을 하려면은 만들어진 즉시 판매를 하고 그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우리하고 가까운 곳에 레디메이드 젤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냥 아크릴아마이드 젤에다가 그 SDS 안 넣고 SDS하고 글라이신도 우리 들어가죠? 글라이신. 그거 만들 때 들어가나? 기억이 안 나는데. 트리스 글라이신이니까 맞네. 글라이신하고 트리스를 넣어서 젤을 만들어서 일때 SDS를 안 들 경우에는 그 아크릴아마이드 젤에서 단백질이 크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생긴 모양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아무리 몰리큘라 웨이트이 커도 동그랗게 컴팩트한 단백질들은 빨리 내려가고 아무리 몰리큘라 웨이트이 작아도 넓게 퍼져 있는 프로테인은 늦게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긴 모양에 따라 내려가는 젤을 우리가 SDS 페이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네이티브 젤이라고 해요. 네이티브 젤 전기용동 일렉트로포레시스 네이티브 젤 그것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예 어쨌든 제가 느낀 경험은 단백질을 SDS를 넣어가지고 그다음 SDS가 들어간 젤에서 단백질을 분해를 그 크기에 따라 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DTT 같은 리듀싱 에이전트로 그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SS 본드를 깨서 아무리 직선으로 만들려고 해도 절대 단백질은 직선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프랩 중에 또는 오래 보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들 마음대로 뭉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 그래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막 뭉친다. 그래서 그 요즘에는 쉐바하고 탐하나는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헤마그루틴과 유라미니데이즈를 세포에서 발현시키고 그 전기용동에서 이게 발현을 하나 안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워낙 잘 뭉쳐가지고 제대로 웨스턴 블랏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유진 학생은 그것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크기별로 정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 줄 모양으로 세우려고 다양한 계면 활성제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디터전트를 쓰고 또 리듀싱 에이전트 단백질 3차 구조를 읽을 때 SS 설파이드로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굉장히 구조를 읽는데 중요한데 그게 깨진 다음에도 지들끼리 또 마구마구 뭉치거든요. 그거 없애려고 여러 가지 환원제 리듀싱 에이전트를 써서 했는데 많이 실패했어요. 안 되는 실험이 더 많아요. 되는 실험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그 왜 세컨더리 안티바디로 왜 쓸까요? 그냥 HRP 그냥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로 해도 되는데 왜 세컨더리 안티바디로 왜 쓸까요? 안티바디 예, 햇살 그, 그, 효소가 예, 있어서 미셸 치약과 반응해서 빛을 내서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왜, 왜, 왜 안 할 것 같아요? 왜 단순하게 생각해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즉,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만 써서 HRP 붙여서 그냥 그 서브스트레이트 붙여가지고 신호 봐도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안티바디에 HRPA가 기질되는 효소가 박혀 있어서 나중에 확인을 할때 진짜 단순한 이유인데? 진짜 단순한 이유. 왜 그럴까? 기질되기 비싸서 그래요, 비싸서. 아닙니다. 두 개를 붙이는 이유는요. 두 개를 붙이게 되면 간단히 말하면은 단백질을 어떤 거를 디텍션 할 때 항체를 하나 붙일 때 하고 두 개 붙일 때 하고 세 개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신호를 알고 있습니다는데, 그거. 이 신호를 네. 어떻게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거, 여러 개를 예, 붙이면서 신호가 증폭이 되는데 대신 논 스페시픽 리액션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하지만 그 네. 특이도 내가 원하는 단백질만 걸러내고 할 때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에다가 HRP를 컨주게이션 해서 쓰는 게 제일 많은데 신호가 약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타마나 같은 네. 경우에는 네. 타마나 are you there? 타마나 Yes, yes. in case of 타마나 when you are doing the flow cytometric analysis of T cell you Yes. how many antibody you used in one cell for staining? How many antibody? I think around 7. 오케이. 타마나는 그 T세포에서 어떤 단백질 발현을 위해서 일곱 가지 단백을 한꺼번에 봅니다. 일곱 가지 단백. 그래서 일곱 가지 단백질에 대해서 그걸 세컨더리 안티바디로 시그널을 증폭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일곱 가지 안티바디 각각에 대해서 what kind of conjugation used in seven different antibody? 타마나? There were different tags. For example, P. So I don't remember you exactly all of use them. antibody conjugate with a different kind of fluorophore, right? Yeah, fluorophores. Yes. So seven different fluorophore, right? Right. You Right. use. Yeah. So which is is different in terms of at least emission, right? Right. Right. Wavelength. That's why Yes. we can detect the seven different protein expression at the same time, Right. right? Right. 그래서 타마나는 여기다가 HRP가 컨주게이션 된 게 아니고 형광 물질을 컨주게이션 한 거를 일곱 가지 형광에 형광이 나오는 게 일곱 가지 색깔로 나오게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측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페시피시티 그 특이도는 상당히 늘어나지만 민감도는 엄청 떨어져서 타마나 you have a very very big problem in the antibody staining for the T cell, right? No? Yeah. Yes. Right, 네. Professor.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Nearly 1 year. 네. 그래서 안티바디에다가 HRP는 효소를 붙여가지고 루미놀로 호스를 케미루미니스로 디텍션을 하는 거지만 안티바디에다가 형광이 나오는 물질을 붙이기도 하고 예. 그것도 이제 안티바디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에서 엄청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형광 물질 또 거기 바인딩하는 효소의 종류 예. HRP도 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라는 효소를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바디 엔지니어링. 왜 그러냐면, 저희가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가지고 실험을 했다가 한번, 아까 얘기한 휴마나하고 비슷한 결과를 한번 저희 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난 스페시픽하게 해서 저기 세컨더리나 그렇게 세 개를 이렇게 붙여서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스페시피스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했을 때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는 주구장창 회사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대통 저희 PI 때 혼난 적이 있어요. 혼나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있지. 결과도 안 나오는데 왜 그걸 계속 쓰냐고 해서. 그래서 농담 제가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번에 송다정 학생, 한유진 학생, 쉐바, 임란 우리 랩에서 모두 한꺼번에 해가지고 김희수 학생도 그거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논문 쓰려고 머티리얼 메서드를 이번 주에 정리를 했는데 제가 안티바디를 몇 개를 썼나 그 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안티바디 쓴 게 50가지가 넘더라고요, 제가. 한 단위네요, 거의. 예, 50건. 단위네요. 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안티바디를 단위, 억 단위로 썼네. 예, 50가지가 넘는 안티바디를, 다른 안티바디를 썼더라고요. 이소림 학생 맞죠? 우리 카운팅 했을 때 50 넘었죠? 50 정도 네, 됐죠? 많이 썼어요, 저희. 많이 썼어요? 예. 음. 그래서 어, 다들 뜨끔하듯이 송다자 학생 뭐 내가 많이 썼어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많이 썼다고 얘기하는데 이 송다자 학생이 그랬어요. 제가 많이 쓴 것 같아요. 막 그랬어요. 예. 50까지 그놈의 썼더라고요. 안티바디. 단위. 거기다가, 저기, 수학까지 하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그거는 아, 학생들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걱정을 해야지. 예, 그렇죠. 예, 연구비를 어떻게든 아끼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학생들이 뭐 연구를, 실험을 하겠다고 뭘 하겠다는데 반대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학생들의 그 생각해야 할 몫은 아니에요. 예. 근데 요즘에 좀 어려워서 심리적으로 혼자 끙끙 앓긴 알았어요. 근데 학생들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교수님, 학생들의 몫은 소모품은, 네, 열심히 예, 최대한 실험을 한다는 게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는 게 의무인 거고 나는 그거에 필요한 돈을 벌어오는 게 제 의무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빵꾸가 났을 때 사실 제가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제일 쫌생이들이 교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적 걱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교수님, 예, 나중에 저랑 제가 지금 소모품 구하는 선이 있는데, 거기 국내보다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싸거든요. 그냥 소모품 같은 거. 제가 나중에 그거 정보 제가 공유할 테니까, 그거 예, 사시는 게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직구로 사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진짜 많이 고민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악몽을 꾼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나중에 소모품 못 쓰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제하고 맞추면, 제가 주문하는 거기 얘기해가지고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저렴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해줘서 작년에 지금 논문 쓰고 있지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진실이라고 전 믿어요. 학생들이 한 실험이. 네. 그 믿는 마음으로 그렇죠. 쓰고 있어요. 우리 김희서 학생도 마지막 실험 우리 한유진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잠깐 한유진 언니가 몇 년생이지? 한유진? 우리 한유진 언니가 몇 년생인지 혹시 아는 사람? 2000년생 아닌가? 1월 8일생이니까 2000년 맞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대수 우리나라 학생 축구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못하더라 진짜. 내 이번 주 수요일 날 진짜 나 진짜 우리나라 축구 한일전 하는 거 보고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오늘 시간 됐으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는 그리고 어떻게? 다음 주에 저희 지금 제 이번에 들어온 인턴 학생이 발표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학생이 발표를 할 건데, 아마 음. 좀, 아마 누구죠? 임나는 관심이 좀 있을 겁니다. 음. 아니, 아까 누구든지 다 얘기했던, 관심 있어요. 저희. 그, 저기, AI 모델링 관련해서, 디스턴스 모델링 관련해서 하는 그거기 때문에 아마 임나에 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임나 중간에 저희 쪽 아마, 지금 코드 쉐어 안 했는데, 아마 어떻게 하는지 저희 하면 임나는 아마 재밌어 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네, 김은사 감사합니다. 학생 열심히 했어요. 예. 저 지금 네, 마이크가. 감사합니다. 음. 네, 음. 그럼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예. 네, 잘 계세요, 선생님. 네.